저는 아까 앞 시간에 그 내용을 그 전제로 해두고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명리의 접근법이라든지 해석법을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도 해보고 또 관점도 이제 자꾸 제가 그 기존의 어떤 관점과 다른 관점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염두에 두신다면은 막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 제목에서 추나추동에 대한 우리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화금수가 결국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의 추나추동의 그 운동성을 기본적으로 말한 것이고 또 그것을 더 분화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십간이나 12지 체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또 명리학에서는 저런 더 큰 단위로 우리 나누는 우리 목화금수 중간에 물론 토의 단계를 끼워 넣어서 우리가 오행의 단계로 분류하는 어떤 원리가 보편적으로 자연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논리이긴 하지만 우리 사주명리학에서는 실제로는 십간이나 12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 10단계 또 12단계로 이미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붙이고 해석을 해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생극설도 이제 생극설에 관한 이해변 부분에서 우리가 수가 화를 극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오행의 어떤 상극 요소가 발생했다 했을 때 모든 경우에 수가 화를 극하거나 억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명리를 해석해 나갈 때는 여러분이 워낙 이제 이 오행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습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러드리는 건데 팔자에서는 드러난 거는요, 드러난 그대로 다 있다라고 보세요. 있다. 그러니까 좌우상충이 있으면 자수가 오화를 극하여 오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가 아니고 자도 있고 오도 있다. 그런데 두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 운동성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져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서로 상극의 어떤 관계, 상극의 관계로서 결국 이게 뭐 오행적으로 꼭 표현한다면 상극의 관계. 근데 명리에서는 사실은 이제 충의 관계로서 그대로 그냥 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거죠. 그냥 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좌우상충을 어떻게 다른 인자들이 간섭을 할 때 이제 자가 오를 갖다 올라타느냐 이기느냐. 그 다음에 또 오를 갖다가 도리어 도울 때 어떻게 해요? 오가 도리어 승한다. 그러니까 오의 기운이 더 대세적으로 에워싸여지면 자의 기운이 약화된다지 없어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다. 이렇게 드러난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냐면은 해석의 도구, 틀, 분야로서 삼는다는 거예요. 팔자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오행으로만 자꾸 뭔가 설명을 붙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생긴 그 수많은 오류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간지체계에 대한 이해하고 오행적인 이해하고 이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좀 그 극단적으로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아예 오행이 필요 없다 했잖아요. 이 명리학은 오행이 오늘 안 배우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그냥 갑일을 태어났으면 갑의 성질, 을의 성질, 이 성질만 여러분이 쭉 분류해서 공부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니까 이 간지학으로 어떻게 해요? 되돌아오라는 거죠. 간지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 간지라고 하는 것이 유별나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크게 봐서는 이런 어떤 오행적인 순환을 더 세분한 것이다. 세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간지에 출발해서 우리가 갑자를 왜, 언제, 어떻게 정했느냐, 이런 걸 여러분이 또 뭐 학문적으로 쭉 따져보기도 하고 챙겨보기도 하실 건데, 그 내용을 찾아보시려면, 어느 책이 있느냐면, 갑자기 책 제목은 제가 생각났는데, 저자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세계에, 그 아마 1장, 2장 이렇게 챕터가 있으면 두 번째 아마 챕터에 가면은, 이제 천문 관측, 천문의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성을 정해, 이 세자라고 하는 게 해세자죠. 연년세세 할 때, 그 세성이 지금으로 치면 목성이에요, 목성. 목성의 주기가 약 11.86년 정도 되거든요. 약 12년 정도로 되는데, 그 세성을 정하게 되는 배경, 또 세성의 위치에 의해서 결국 이제 갑자를 정하고, 그 갑자로부터 쭉 이제 우리가 간지나 역법이 세워진 배경에서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시려면 이 간지에 대한 이해로서 사실은 역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역법을. 그래서 역법에 관한 어떤 기원적인 것을 참조하시려면 이 고대 중국이 이문규 씨인가 봐요, 이문규.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님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 책을 보시고. 안 그러면 이제 역법하고 아주 밀접한 간지의 구조를 찾아챙겨 보시려면 그 역법의 원리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법의 원리 분석. 근데 이건 이은성 씨가 아마 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연세대 뭐 이분도 아마 천문학과 교수님인지 그럴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책 제목은 뚜렷하고 제가 저자명은 조금 기억이 조금 들어줬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간지하고 달력이 이렇게 생겨서 나왔구나. 간지하고 달력이 이렇게 생겨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돌아갈 때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목성의 위치. 그래서 그 전체 운동 속에서 결국은 어떤 기운을 품해, 이렇게 받아들여서 결국은 만들어졌느냐, 태어났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그 해석을 붙여나가는 것이구나.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원리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 책은 내용을 다 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 공부에 관련된 그 연결고리가 되는 그 챕터가 있으니까 그 챕터를 여러분들이 좀 따서 참조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래도 좀 그래도 공부를 했다 이러면 선생님 이러면서 왜 이게 갑자을축이 이날로 정해졌을까요? 이러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이게 전체 운동에서 목성의 그 위치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를 우리가 갑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간지를 갖다가 배속해서 써왔다. 뭐 입춘의 위치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입춘의 위치야 24절기야 전체 운동을 다 끊어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실제 사주는 뭐냐면 양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음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절기력이죠. 절기력. 그 절기력이라는 것이 결국 태양과 지구의 어떤 그 행성 운동에서 결국 위치와 구간을 정해가지고 그 절기에 적용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리를 제가 왜 알아야 되느냐? 똑같은 갑이라 하더라도 겨울에서 막 나온 놈하고 완전히 무르익어서 뭐냐면은 이 만춘으로 들어갈 때의 갑하고 작용이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대운 해석을 할 때도 인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축월에 가까운 날짜에 태어난 입춘 후 며칠이 안 된 이 시기에 태어났을 때의 기운적인 요소. 물론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는 것은 기운보다는 기후겠죠, 그죠? 그 기후적인 요소만 생각하더라도 겨울에서 막 빠져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인의 운이 끝날 때 하고
다르겠죠, 그죠? 그 작용력이. 그래서 이렇게 끊어놓은 것이 뭘 끊어, 물론 뒷부분에 제가 이해라든지 접근법에서 그 제목을 달아드렸습니다만, 자연은 어떻게 이렇게 쭉 순환하면서 계절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날로그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어떻게 해요?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를 무엇으로 하기로 하자? 인월이라 정하기로 하자. 고 했으니 인월의 시초 부분하고 인월의 끝부분에 똑같은 우리가 이제 꼭 오행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목의 작용이 있다면 요 초입 부분과 끝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태어난 달에서도 그렇게 해석의 기준 삼을 수도 있지만 대운도 마찬가지예요. 대운의 해석에서 대운이 얼마나 길어요? 기본 단위가 10년이잖아요. 10년이니까 10년 동안의 그 초입 부분과 끝부분에 똑같이 인목이 와서 질할병하고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운의 몇 년 차, 인대운의 끝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기운 차이를 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 실제 실관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고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나온 구멍부터 알아야 되는, 나온 구멍이 이 글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제작 원리를 알아야 응용을 해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기존의 어떤 텍스트들이나 고전, 또 뭐 요새 현대문으로 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해석 방식이 뭐냐면은, 간목, 운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지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간단 명료한 것 같은데, 실제 실관을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팔자를 볼 때는, 이런 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을목이 왔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운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갑이다, 을이다, 이랬을 때, 갑운까지는 이러하고, 을은 갑자기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책에는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두었지만, 실제로 봄이 바뀌어가는 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죠? 요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염두에 두시고, 어느 지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아날로그 한 것을 편의상 디지털로 바꿔놓은 것이니까, 다시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 해석할 때는 다시 아날로그함을 전제해두고, 이게 연결성 속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들을 많이 이렇게 놓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큰 개념을 잡았는데 이게 사실은 자연학이라는 거죠. 자연학. 즉 자연의 운동을 보고 어떻게 했다.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별지어 놓은 것이다. 크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분법. 사시오행이잖아요. 그죠? 좀 더 쪼갠다면 5단계 오행으로. 편의상 우리가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고 그 해석의 수단을 또 해석의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학 공부는 저도 물론 클래식도 보고 온갖 그 책들을 쭉 뒤져봤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자연의 원리를 수시로 궁리를 하라는 거죠. 자연의 원리를 궁리를 하니까 옛 사람들이 본 건 뭐냐? 이 문자를 만들기 전에 뭐부터 봤다? 문자를 만들기 전에 이 자연부터 보고 그 자연을 보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문자로 옮겨왔다는 거죠. 문자로 옮겨오니까 결국 이 문자를 되돌려서 우리가 현실로 해석을 해 나갈 때는 요 과정을 전제해 두고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겨울이 왔을 때 화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를 하면 수운이 오면 수만 있는 줄 알아. 수운이 오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태양은 어디에 가 있어요? 반대편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즉 수문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문 형태로. 예. 자연에는 이미 다 이런 어떤 운동성이 활발한 어떤 기운들이 드러났다가 수그렸다가 드러났다가 그게 소위 크게 말해 음양으로 막 소장성세죠. 소장성세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 치면 왕상휴수가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엔가.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 격용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드러난 기운끼리만 어떻게 대조시켜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요 이면에는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 있다.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다. 이걸 동시에 보려면 뭘 관찰하듯이 자연을 관찰하듯이 이 팔자를 갖다가 이렇게 관찰하는 훈련을 자꾸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이제 오류에 이제 빠지는 쉬운 게 이게 쥐자자죠. 이 쥐자자는 우리가 지장간에 뭘 배워요? 뭐가 들었다고 배워요? 임하고 개가 들었다고 배우죠. 근데 취상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나 경향성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에서 넘어온 여기로서 그죠? 해에서 넘어온 여기로서 요 구간 안에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는 자의 그 원래의 성질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소위 그 자상 이게 뭐냐면 자상이라는 자상 이 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웅크러들어서 씨앗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거잖아요. 씨앗 상태. 그래서 보통 뭐 오미자, 구기자, 뭐 우리 한방에서 양명에서 씨앗은 전부 자를 붙이죠, 그죠? 예. 근데 요 자 안에 정말로 물만 들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사물이나 현상에서는 뭐예요? 이게 소위 우리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배태시켜서 나오는 바탕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외부의 어떤 그 흐름이나 기운이 뭐냐요? 자상을 취하게 해서 다 웅크려서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웅크려서. 예. 그래서 그게 대체로 임이나 개의 성질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 자체의 이 천간에, 지장간 같은 걸 우리가 바꿨을 때 임이나 개만 무조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에서 만물이 뭐냐면 다시 다 태어나는 어떤 인자를 숨겨놓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 가불병정, 그 다음에 자축인묘라고 하는 것의 그 글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여러분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에 대한 어떤 이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확장시키면 소위 이제 이걸 이제 사물에도 많이 집어넣는 게 소위 물상이죠, 물상. 물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그런 성질이 드러난 사물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주로 물상론인데, 그래서 물상으로 바꾸는 것도 뭐냐면 요런 키워드를 갖다가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나 경향성으로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해두고 이해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측면의 어떤 그거를 어떻게 좀 텍스트 같은 걸 통해서 좀 보셨나요? 어떤가요? 요즘 나온 텍스트들은 저런 이야기가 좀 들어있나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을 보면 제목에도 뭐 내용은 뭐 여러분이 일일이 뭐 시간 나실 때 보셔도 되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적인 어떤 개념들을 그 사주명리학은 그 페이지 수가 안 돼 있는데요. 이게 텍스트가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3페이지 사주명리학은 오행학이 아니라 간지학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그 간지 자체를 여러분이 잘 좀 연구하고 저런 어떤 속성 면에서
그 이해를 갖다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지의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것에서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한번